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랭KR의 이종훈입니다. 오늘 저는 슈마++ Fast and Accurate LiDAR Semantic Segmentation 이라는 페이퍼에 대해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제 제가 조금 더 발표를 드렸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늦게 이제 따로 영상 녹화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AI 연구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2D, 3D 다루고 있고, 최근에는 엣지 디바이스에서의 객체인지나 세그멘테이션 쪽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해당 솔루션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거를 약간 시리즈물처럼 이제 했는데, 이 스터디 내에서도 지난 발표에 그래서 그 레인지넷 플러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이 레인지넷 플러스는 이제 라이다 온리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이게 본에서 다 같은 세트 논문인데 여기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레인지넷 플러스는 이제 라이다 기반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었다면 이제 오늘 발표드릴 슈마 플러스 이전에 슈마라고 불리는 여기 이제 Efficient Surface-Based SLAM using 3D Laser Range Data in Urban Environment 또 이제 같은 저자들 그리고 같은 이제 랩에서 이제 나온 페이퍼고요. 이거는 서펠이라고 하는 이제 기존의 다른 발표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그런 어떤 3D 데이터의 레프리젠테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슬램을 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오늘 발표들이 이제 슈마 플러스라는 시멘틱 이제 세그멘테이션과 어떤 서펠 기반의 매핑 이제 서펠 매핑 이렇게 줄여서 이제 슈마라고 하는데 이 방법들이 합쳐져서 이제 오늘의 결과물이 된 거고요. 이 계속 이제 같은 저자랑 이제 랩에서 한 겁니다. 독일 본 대학에서. 그래서 이 페이퍼의 이제 앱스트랙트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이 페이퍼 자체는 어떤 이런 서펠 베이스 매핑의 어떤 익스텐션이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법들을 더한 거다라고 이제 앱스트랙트에서도 저자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메소드의 어떤 오버뷰를 살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마 서펠 베이스 매핑이랑 레인지넷 플러스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하고요. 포인트 와이즈 시멘틱 이제 레이블을 가지고 어떤 이 다이나믹 객체들을 필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슬램을 할 때 또 스캔 사이 어떤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ICP 기반의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이제 지오메트리적인 이제 텀들만 이용해서 ICP 기반의 레지스트레이션을 했다면은 여기서는 거기에 플러스 어떤 시멘틱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서 좀 더 강건하게 이제 정합을 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면은 일단 로 데이터는 이제 당연히 라이다 데이터만 들어오고요. 키티에서 실험을 했다 보니까 벨로다인 이제 64채널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 데이터에서 이제 이것들이 레인지넷으로 넘어가서 어떤 시멘틱 정보에 해당되는 제가 마우스가 안 보이네요. 시멘틱 정보에 해당되는 어떤 S로가 나오고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다고 이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로 데이터에 있는 것들이 이 레인지넷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이용을 하고 그걸 어떤 뎁스맵처럼 2D화된 어떤 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레인지넷이랑 동일하게 64채널 바이 2048 그
그 호리존탈에 대한 이제 레졸루션은 뭐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버티컬을 이제 64 채널 보통 그대로 살려두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걸 스피리컬 매핑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맵 형태로 2차원으로 이제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 그 오픈젤 이제 쉐이더를 베이스로 코드가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연산이 좀 생각보다 이 전체적인 연산량이 적지 않은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도.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슬램에 들어가기 전에 이 VD라고 하는 게 그냥 3D 포인트의 벌텍스에 대한 이제 정보를 매핑해 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XYZ가 RGB로 바뀌어서 이렇게 매핑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N이 이제 노말 값입니다. 각 포인트들의 이제 노말을 가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뒤에서 제가 서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텐데 서펠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이런 노말 정보들을 포인트 단위로 가지는 게 거기에다가 이제 이 시멘틱 정보로 만들어진 이제 SD라고 하는 어떤 시멘틱 맵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어떤 전 처리들을 거쳐가지고 요거를 또 조금 더 강건하게 만든 다음에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뭐 슬램이라고 잘 알고 있는 매핑과 오토메트리를 이제 반복을 하면서 포즈도 찾고 맵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시멘틱 정보들이 쓰이는 것들은 이제 이 부분이랑 여기는 이제 전반적으로 쓰인다 보면 돼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RCP를 할 때 이제 시멘틱 컨스트레인트가 걸리고 요 매핑 부분에서는 맵을 이제 저장을 하고 할 때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이제 여기서 필터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멘틱 정보들이 이제 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로스에 발표될 때 이제 공개됐던 영상이고요. 아이고 조금 렉이 걸리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왼쪽이 이제 기존의 슈마고 이게 슈마 플러스 플러스인데 이 하이웨이 환경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안점을 두는 게 하이웨이 같이 어떤 되게 확실한 피처가 없이 반복되고 되게 동적인 이제 피처만 많은 환경에서의 실험 하나와 그리고 동적인 환경이면서도 정적인 환경이 혼재되어 있는 이제 어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포인트를 두는 게 앞서 여기 보셨던 것처럼 얘는 이제 슈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황색이 그라운드 트루스인데 그라운드 트루스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여기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들을 피처로 쓰고 싶은데 피처도 제대로 없고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동적인 물체이기 때문에 피처를 제대로 못 찾고 그게 결국 이 이거 모션을 추정하는데 포즈를 추정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 표시된 부분들은 이게 뒤에 결과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되게 피처들이 한 곳에 원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처럼 이 표지판이면 고정된 물체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반복적이고 지오메트리만 봤을 때는 형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얘랑 뒤에 애랑 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핑이 정확하게 안 되고 저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뭔가 찾긴 찾는데 제대로 못 찾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요. 이거는 이제 데모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같은 자동차여도 사실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어떤 매핑을 하는데 중요한 피처로 쓸 수 있겠죠. 스태틱 피처로. 근데 대신 또 지나가는 움직이는 자동차들은 또 피처로 쓰면 안 되겠죠. 다이나믹한 물체니까. 그것들을 이제 무빙하는 차들은 이제 없애주고 가만히 있는 이제 또 정지된 차들은 이제 또 피처로 쓸 수 있게 포인트들이 남아서 매핑이 되는 결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전체 플로우 중에 이제 이 서펠 매핑, 그러니까 슈마라고 저희가 불렀던 요거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뒤쪽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서펠이 뭐냐, 이게 이제 뭐 여기
저희 스터디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개념들이 사실은 조금 생소하고 약간 혼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데이터 레프리젠테이션에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아래 페이퍼들 참고하시면은 또 다양한 사례에 대한 서페 정의들이 나와 있고요. 서페이라는 거의 어떤 어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페이스 엘리먼트에서 요 서프 요 부분을 따서 이제 줄여서 서펠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서페이스 엘리먼트다. 말 그대로 포인트 단일 포인트들이 아니라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메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서페이스 어떤 컨티뉴어스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는 것들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는 또 그런 정보들이 부족하고 서페이스가 가지는 또 메시나 이런 진짜 연결성을 다 가지는 정보들은 또 너무 매시브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간쯤에 있는 좀 간단하면서도 서페이스들이 가진 엘리먼트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좀 개발이 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뭐 폴리고널 모델링의 대안으로 사용한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메시나 이런 것들의 대안으로 사용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접성 등의 이제 토폴로지 정보가 굳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메시나 이런 다른 그런 무거운 지오메트리에 비해서 좀 다이나믹 지오메트리를 모델링하기 좋다. 왜냐하면 어쨌든 실제 가지고 있는 정보는 포인트 자체에다가 추가 정보가 있는 형태니까. 그래서 뭐 엣지 같은 기존에 이제 메시나 이런 데서 발생했던 엣지 같은 부분의 모호함도 이제 없고 연산에 이제 좀 가벼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 이제 서펠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제 슈마에서 또 이제 사용하는 서펠의 개념은 쉽게 말하면 벌텍스에 대한 이제 XYZ 그리고 노멀 벡터에 대한 또 세 가지 축에 대한 이제 노멀 벡터. 그러니까 3디멘전, 3디멘전 그리고 레디어스는 이게 아마 앞에 다른 발표에서도 이제 개념이 나왔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포인트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복셀로 사용이 됐으면 그 복셀의 크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버드하이브나 다른 걸로 또 사용이 됐으면은 그때 그 또 계산하는 또 그런 크기들이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축적되어 있나 이런 것들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요 워딩은 또 페이퍼에도 나오는 워딩인데 어떤 메저먼트의 정확도에 대한 뭐 비율이다. 그래서 뭐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은 이게 작아지고 뭐 멀면은 커진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어떤 노말의 플로팅의 방향에 이제 레이저 빔이랑 이 노말의 방향에 따라서 뭐 또 이제 달라진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걸 제가 그냥 그림으로 조금 그려봤어요. 이게 라이다라고 칠게요. 여기서는 라이다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라이다가 있고 레이저로 쐈다고 쳤을 때 만약에 거리가 같은 적이라면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먼 이제 어떤 평면이 있다고 치면은 가까운 데가 아무래도 이 퍼지는 현상이 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작게 이렇게 맺힐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뭐 이제 100% 이제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뭐 빛이 어떤 단일 입자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현상이 없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고려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게 맺힐 거고요. 빛이 맺혔을 때 이제 멀수록 이게 약간 이런 퍼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위아래를 비교해 본다면은 이렇게 그 아까 노멀 방향이랑 레이저 빔의 이제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평면의 노멀 방향이랑 레이저 빔의 방향이 만약에 일치를 한다. 그러니까 평면이랑은 오히려 수직이겠죠. 그러면 딱 이렇게 동그랗게 맺힐 거예요. 어떤 뭐 정확한 어떤 원형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거나 하면 어떤 타원형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 기울어지는 이 멀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좀 타원으로 커지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 자체의 형태나 거리에 따라서 이 레디어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즉 이제 서페 자체가 이 지오메트리의 노말 그리고 거리 이런 것들을 사실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버텍스랑 노말에 대한 요소들이. 그래서 이제 이 레디어스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사용은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런 요소들이 있고
분명히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말은 뭐 이제 인접성을 이용해서 미리 계산을 해 두는 거고요. 이 주변의 값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레디어스도 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 레디어스는 또 하드웨어나 이런 거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클램프 함수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요 범위 안에 값으로 이제 좀 가져와서 지정을 하는 거죠. 0.5에서 1 사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요 범위 내에서 이런 수식을 통해서 노말이나 버텍스의 그런 관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또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이 사실 서펠을 설명하면서 다 설명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앞에 서펠에다가 시멘틱 인포메이션까지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펠은 앞서 말씀드린 것이 XYZ 그리고 이 3축에 대한 노말 그리고 레디어스에다가 이제 시멘틱 정보 만약에 이 포인트 하나당 뭐 레이블이 달린다는 거죠. 시멘틱 레이블이. 그래서 어떤 레이블 Y 값이랑 여기에 그 상응하는 corresponding 이제 probability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학습 데이터에는 그냥 레이블만 달려 있을 건데 실제 이제 인퍼런스가 된 다음에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얘가 카다 레이블이 근데 그게 뭐 한교리 소프트맥스 통해서 나온 게 뭐 예를 들면 0.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시멘틱 인포메이션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제 버텍스 맵이랑 노멀 맵 형태의 이미지로 이제 변환이 되고요. 예, 뭐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데 노멀 맵의 이제 픽셀 값을 각 포인트에 노멀 벡터 값을 가지는데 이때 이제 노멀 벡터는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3D에서 하는 이제 이 대문자 VD 라고 표현되고 대문자 ND라고 표현된 게 이게 이미 이제 그 스페이컬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미지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성 자체도 기존에 이제 3D에서 뭐 이렇게 구하는 거랑 다르게 되게 간편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빠르게 가볍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통상 얘기하는 서펠 맵이라고 하는 거는 맵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게 글로벌 맵이에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자체가 이제 글로벌 코디네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정의를 조금 보면은 여기서 PI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TBA가 A에서 B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x4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PB를 구하려면은 이제 TBA에 BA 이렇게 연산하면 이제 되는 거고 이 T를 다시 이제 R이랑 이제 T 스몰 T BA로 나눠서 이제 대문자 SO3로 이제 회전만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여기 R3로 해서 이제 그 트랜스레이션만 나타내는 부분으로 또 분리해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CT라고 하는 요게 나올 텐데 요거는 이제 코디네이트 프레임이에요. 각 그 해당 타임스탬프의 이제 코디네이트 프레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W는 여기 월드 프레임이죠. 즉 이제 이 월드 프레임 여기서 말하는 프레임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맵이라고 거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T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어떤 프레임들 그러니까 그때그때 측정된 이제 데이터 3D 정보 여기서 뭐 3D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보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TWC 하면은 그 로컬 프레임을 이제 월드 프레임 그러니까 글로벌 코디네이트로 이제 매핑을 한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결국 이제 ICP를 하거나 할 때 일단 우선 그 T-1 T 이렇게 한 프레임 그러니까 이 전 프레임에 바로 매핑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글로벌 프레임으로 이제 매핑을 연속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좀 구분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서펠 베이스드 매핑 설명하는데 앞에만 해도 많이 걸리네요. 이제 서펠 베이스드 매핑의 전체적인 틀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슈마 플러스가 아니고 슈마 원래 논문에 이제 있는 그 알고리즘 도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피커 프로젝션 기반으로 2D화 해놓고 이제 연산을 한다. 그리고 이제 포즈 자체는 이제 프로젝티브 ICP인데 그냥 프레임2 모델 ICP를 기반으로 하신다고 그냥 ICP를 기반으로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프로젝티브 ICP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D로 이제 프로젝션 해놓은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ICP를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프로젝티브 이제 IC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서페 자체에서는 버텍스랑 요 노멀 정보 가지고 어떤 체이닝하게 이제 구한다, 인크리멘탈하게. 여기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건데, t-1 프레임과 이제 그 현재 프레임과의 그 트랜스포메이션 우선하고, 그걸 다시 이제 월드 코디네이트로 이제 매핑하는, 로컬에서 이제 한번 매핑을 하고, 글로벌로 바로 연쇄적으로 이제 체인 룰처럼 해서 이제 인크리멘탈하게 매핑을 하는 걸로 이제 포즈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맵 자체는 이제 썰팻 형태로 이제 저장이 돼요. 이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이제 타임스탬프를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측정됐을 때의 그 타임스탬프랑 이것들이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됐을 때 타임스탬프를 이제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해당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제 뒤에 루프 클로저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또 변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2개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스테빌리티 로그 오즈 레이쇼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바이너리 베이스 필터다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결국 이제 베이스 뭐 바이너리 베이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이제 뭐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을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이용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서펠의 이제 안전한 서펠인지 그리고 불안전한 서펠인지를 요것들을 이용해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센서 노이즈나 다이나믹 오브젝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고 뒤쪽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 시멘틱 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을 계산할 때 그 확률이라는 부분에서 이 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카라고 뭐 한 0.7%로 추정을 했는데 뭐 그 뒤에 뭐 카라고 한 0.3%로 추정을 했다. 내지는 뭐 휴먼이라고 뭐 0.7%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사전 확률, 사후 확률이 바뀌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서펠이 이제 스테이블한 건가, 언스테이블한 건가를 구분하고 스테이블한 그 서펠들만 이제 사용을 하거나 뭐 언스테이블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는 뭐 그런 부분들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슈마에서 자체는 그 시메틱 정보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적인 부분만 고려를 해가지고 이게 뭐 안전한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지 안 움직이는 건지 노이즈가 말겨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로그 오드 레이쇼라는 요 개념을 사용하고 요 부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프 클로저를 디텍션을 하는데 여기서는 뭐 플레이스 레코그니션이나 뭐 이런 수준 뭐 백오브 월드 뭐 이런 수준의 어떤 하이레벨 뭐 피처나 이런 것들 뭐 비주얼 피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그래프 최적화 수준의 이제 루프 클로저를 하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슈마 플러스에서도 오히려 이 부분은 퓨처웍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시멘틱 정보를 이용해서 그 루프 클로저를 반영을 한다는 게 퓨처웍으로 되어 있고 해당 논문에서는 시멘틱 정보 를 이렇게 루프 클로저를 하는데 사용하거나 뭔가 이 특별한 루프 클로저를 위한 피처를 만들거나 하는 부분은 뭐 실험되거나 한 부분은 없어요. 예. 근데 아마 뭐 원하면은 모듈이 워낙 모듈화가 잘 돼 있어서 원본 코드도 뭐 붙일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독립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이제 썰패를 이제 구성해서 하는 기본 프레임이 저렇고요.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제 시멘틱 정보를 얹는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발표도 했고 오늘도 말씀드린 레지넷 플러스를 기반으로 하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한번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하진 않겠고 라이다 이제 온리 온라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기법이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유튜브 영상에 가서 제 자료랑 이제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스페이컬 프로젝션을 하고 거기서
이 스키즈 세가에서 좀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레프리젠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기존에 이제 다른 뭐 CRF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레프리젠테이션 변화가 있거나, 뭐 이렇게 압축 인코딩을 하고 디코딩을 하고 뭐 다운샘플링을 하고 업샘플링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특히 이제 경계면이나 이런 가림이 있는 부분에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손실이 되거나 잘못 이제 레이블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포스트 프로세싱 기법들을 이제 여기서 노벨하게 제안해 놓은 게 있고, 생각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레인지는 제가 써봤던 것 중에서 성능이랑 속도가 동시에 만족되는 좀 편인 것 같고요. 엔비디아 제슨 AGX에서도 뭐 10프레임 이상 나오고요. 뭐 저도 실제로 써봤을 때도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시멘틱 맵이 나옵니다. 뭐 이렇게 3D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이제 시멘틱 정보까지는 얻었는데, 여기서 뭔가 후처리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뭔가 이제 후처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뎁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디스턴스에 대한 이제 절대적인 디스턴스에 대한 요 값들을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건 이제 뎁스 맵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YZ를 그대로 RGB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뎁스 맵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디스턴스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논문에서도 이 세션의 타이틀이 Refined Semantic Ma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뭐 앞서서 레인지넷에서도 똑같은데 이제 프로젝션 입력 프로젝션을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다운샘플링에 의한 어떤 블럽화된 이제 출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들 다시 업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오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이것들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보정을 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디스턴스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플루드필이라고 하는 이건 되게 이제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사실은.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물체의 경계면이 뭔가 제대로 안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정을 해줘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어썸션이 들어가는데, 이 논문에서 나오는 워딩을 제가 한글로 번역한 겁니다. 물체 경계의 예측 불확실성이 물체 중심의 예측 불확실성보다 높다고 가정한다. 즉, 이 중심에 있는 거는 맞을 확률이 높고 엣지는 뭔가 불확실한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 보시면 되는데, 요 엣지 부분을 데이터를 다 그냥 없애버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작정 뭐 엣지라고 다 없애는 건 아니고, 여기 슈도 코드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여기 커널 사이즈를 정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 코드에서는 3으로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3x3 필터 커널이 돌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해 놓은 건데, 요 다른 엣지들도 그렇고 이렇게 뜬금없이 이건 분명히 그냥 뭐 벽이거나 머나먼 뭔가라서 원래 레이블이 없는 친구거나, 그런데 레이블이 잘못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슈도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요 필터 내에서 레이블이 뭐 다른 애가 있으면 어쨌든 이게 다 같아야 되는데, 3x3이라는 최소한의 단위 안에서는 뭐 다른 애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없앱니다. 뭐 몇 개가 다른 이런 거 뭐 크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일단 이 3x3 안에서 다른 애들이 뭐 걸리면 일단 다 없앱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엣지를 정확하게 딴다기보다는 이게 되게 이 원래 있는 이거보다도 크게 없어져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냥 일단 구멍을 내버립니다. 여기도 보면은 막 다 시커멓게 벙벙 뚫리죠.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은 애들도.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이 중심,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들의 이제 예측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거죠. 걔들을 기반으로 이제 다시 채우는데, 그거 얘들의 어떤 레이블을 통해서 다시 채우는 거 플러스 이제 이 각각의 이 대응되는 포인트들이 가지는 이제 디스턴스를 같이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는 이제 여기 쉐이더 안에 블루투피 쉐이더라서 확실히 빠른 것 같아요. 이런 2D 연산 자체가. 그래서 이제 여기 프래그에 보시면은 있고,
거의 직관적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실제 코드도. 그래서 플로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널 안에서 뭔가 레이블이 다른 애가 있으면 일단 다 0으로 만듭니다. 빵으로 빵빵빵빵 뚫고 이게 이제 플로드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필을 할 때는 보면은 이제 얘가 어떤 이제 각각 이치 n이 여기 nsu에 이제 들어올 때 특정 이제 시멘틱에 여기가 들어올 때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뭐 L2 놈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디스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리프로젝션 스레시홀드가 있는데 이 스레시홀드랑 뭐 이렇게 뭐 고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예를 들면은 하나의 레이블이면 도로면 차면 최소한의 디스턴스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를 이 포인트랑 곱한 게 여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뭐 이거랑 이제 이렇게 했을 때보다 이제 작아야 된다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갑자기 디스턴스가 급격하게 변하면 그거는 같은 물체가 아니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갑자기 변하면은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으로 갑자기 변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옆에 얘네 레이블로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쭉쭉쭉쭉 이렇게 다 채워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코드를 보시면 조금 더 클리어 하실 거예요. 뭐 이제 기본적인 좀 유명한 알고리즘으로 이제 채우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이제 되게 키 이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런 다이나믹 물체들을 이제 필터링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시멘틱 정보를 이용하는데요. 앞서 이제 그 슈마 설명드릴에도 일부 내용이 나왔었는데 이제 리커시브 이제 베이즈 필터를 이용하고 뭐 리커시브 하다는 거 이제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고 베이즈 필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을 이제 이용해서 뭔가 사후 확률을 뭐 업데이트하는 뭐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이제 스테빌리티 로그 오드라고 하는 오드가 뭐 승산이죠. 승산. 뭐 앞에 다른 발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승산인데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거의 어떤 시멘틱 레이블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여기 이제 옆에 식에서도 나오는데 오드 어떤 P 자체가 이제 확률이거든요. 해당 이제 레이블의 확률인데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해당 뭐 이제 포인트가 있으면 걔를 뭐 이 전 프레임에서 추정해 놓은 이제 어떤 확률이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카의 뭐 0.7 내지는 뭐 휴먼의 뭐 0.7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 프레임에서 이제 추정한 또 이거에 대한 어떤 확률 값들이 있겠죠. 뭐 차의 뭐 0.5, 뭐 휴먼의 몇,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확률 P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포인트에 대한 확률이 들어오면은 그 확률을 요렇게 그러니까 1-P분의 P의 로그죠. 요거를 이제 여기서는 오드, 어떤 승산, 그러니까 스테빌리티 로그 오드 레이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 오드 P 이제 로그로 하는 게 로그 함수 이제 아시겠지만 뭐 이게 되나? 뭐 이렇게 제가 잘못 그렸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요 내부가 이게 뭐 x로 봤을 때 요게 이제 1이 되면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그래서 이제 1이 되면은 0이 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 0.5가 되면은 이제 위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0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0.5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0.7이다 이러면 이게 플러스 값이 되고 뭐 0.3이다 하면 이게 마이너스 값이 되는 뭐 0.5면은 이제 0이 되고 그런 성질들을 요 식에 이제 반영을 해서 이제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적인 부분도 반영하고 코드는 이제 여기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림을 잠깐 보고 이제 수식을 설명을 하면은 기존 슈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피차라고 생각되면 다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그렇고 움직이는 차들도 그렇고 이제 매핑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프레임만 봐서 그런데 지나가면은 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뭐 잘 매핑해서 쓰겠죠. 근데 얘에 대해서 뭔가 매핑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움직였는데 매핑이 되니까 이 전체적인 포즈의 어떤 그래프가 깨진다거나 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슈마 플러스 플러스는 보면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대한 어떤 매핑 정보는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또 움직이는 차에 대한 정보는 이제 맵에서 날려버리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노이즈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다이나믹한 물체에 대한 이제 정보를 반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인 성능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뒤에서 이제 실험에서도 비교를 하는 세 가지인데, 이 슈마에다가 리무버블이라고 하는 게 리무버블, 그러니까 무버블한 친구들을 다 없앤 거예요. 노 리머블이 무버블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무버블을 뭐 자동차, 사람, 뭐 이런 바이시클, 뭐 그런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키트에서 움직이는 이제 데이터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이제 다 무버블로 보고, 그런 친구들에 대한 포인트는 시멘틱이 정보가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움직이는 차도 없고 이런 아예 정차된 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슈마가 전체적으로 성능이 제일 좋다는 거고, 슈마 플러스 플러스가 성능이 제일 좋다는 거고, 이런 이제 뭐 다이나믹한 물체가 너무 많은 환경에서는 이제 슈마에 비해서 또 이런 아예 다 없애는 게 낫고, 근데 너무 또 피처가 없거나 이런 환경에서는 또 다 없애는 거는 또 위험성이 크다, 너무 피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슈마가 나을 때도 있다, 뭐 이런 이제 결과들도 뒤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요 다이나믹한 오브젝트를 필터링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주안점이고요. 그래서 LS라고 하는 게 요 이제 스테빌리티 로그 오드 레이쇼 값이고요. 그럼 현재 이제 이 오드 레이쇼 값은 이제 이전 오드 레이쇼 값에다가 이런 이제 세 가지 텀을 더하게 됩니다. 이제 오드는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P 스테이블이라고 한 거는, 스테이블이라고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스테이블이라고 본 어떤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번 프레임에서 이제 최대 확률이 되는 애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 했으면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 뭐 차 0.8, 뭐 휴머 0.1, 뭐 0.1, 뭐 0.00 뭐 이렇게 해서 레이블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제 높은 L을 이제 저희가 채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P 페널티는 어떻게 보면 요 최대로 확률이 나온 친구를 뺀 나머지 1-P 스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차를 찾아왔는데 차가 이제 뭐 0.8이면 뭐 요거는 나머지를 다 합친 뭐 0.2 뭐 요런 게 되는 거죠. 네, 페널티는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 이제 P 프라이얼이라고 하는 게, 프라이얼이 뭐 결국 사전 확률인데, 이게 이제 이전 스텝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맵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전 스텝에서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프레임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됐던 해당 그 프레임의 포인트에 대한 이제 그 확률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차라고 인지를 했지만 그 전에는 그냥 도로로 인지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똑같이 차라고 인지를 했어도 뭐 요번에는 이제 0.7이라고 좀 세게 이제 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는 뭐 한 0.5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애매하게 추정을 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 확률, 지금 현재 프레임의 사후 확률이 이제 같이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리커시브 베이지 필터라는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아래와 같고요. 이것들을 이제 말로 풀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래서 EX 뭐 요 부분이 여기 이제 같이 곱해진 애들인데, 이게 그냥 노이즈 메저먼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제 노말에 대한 부분이라 이제 디스턴스에 대한 노이즈, 센서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거라서 무조건 시멘틱 정보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친구는 이제 비트윈 앵글, 이제 서펠의 노말 사이에 어떤 비트윈 앵글을 이제 고려를 해준 거고, D는 이 서펠의 어떤 디스턴스의 차이. 그러니까 이 두 개 텀을 이제 이용을 함으로써 얘는 이제 노말에 대한 거, 얘는 디스턴스에 대한 걸 해서 단순히 이 다이나믹스를 필터링 하는데 이제 이 시멘틱 정보만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제 정보도 텀을 같이 이용해주고 있고, 원래 슈마에서는 사실 요 부분이 있고 요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요 지오메트리 고려된 상태에서 이것들이 추가가 된 거고, 이것들을 수식을 잘 보면 좀 재밌어요. 그래서
기존에 더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마우스가. 예를 들면, 요번에 그냥 무조건 카라고 칠게요. 카를 대부분 예를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한 0.7로, 요 노이즈는 일단은 그냥 1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0.7로 이제, 세이브 카로 이제 요번에 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0.3이 될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요 이전에 어떻게 추정했냐에 따라서 이 값이 바뀌는 건데, 사실 이제 0.7로 했으면 어떤 양수가 나왔을 거겠죠. 근데 0.3으로 했으면 오히려 음수가 나왔을 거죠. 그쵸?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음수가 나왔다는 소리는 앞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다시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또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플러스가 되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그러면 사실 페널티라고 했지만 페널티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상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친구가 0.7, 0.8, 0.9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번 프레임에 대해서 내가 차면 차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실 이 페널티는 커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이것도 똑같이 양수로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잘 추정을 했으면 굳이 페널티를 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를 차라고 추정했는데 애매하게 0.5 혹은 0.3 이렇게 추정했다면 이게 한 0.7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얘도 마이너스가 되지만 얘도 가차없이 이제 얘도 플러스가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페널티를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확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0.5 이상의 0.7, 0.8 이런 정도의 확신을 가지면 사실 페널티 텀은 실제로 페널티는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다. 근데 만약에 제대로 0.5 확신을 가지지 못해 0.5 이하로 뭔가 추정을 한다, 이 시멘틱 정보를. 그러면 오히려 페널티를 확 줘서 이거는 좀 차라고 추정은 했지만 좀 불안하다, 이런 포인트로 만들어 버리는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제대로 시멘틱 정보를 추정을 못했을 때 페널티를 주는 텀이고요. 그다음 이제 얘랑 관계를 또 보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프라이얼이 0. 여기 7이라고 추정했을 때 그 전에 한 0.6이었어요. 그러면은 얘도 플러스니까 어느 정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상쇄를 살짝만 시켜줍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좋아진 거라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가 플러스예요. 이게 이렇게 제대로 추정을 했으면.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어느 정도 서로 약간 상쇄가 되는 그런 이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추정을 잘했고 지금도 추정을 잘했으면 어차피 여기는 플러스, 여기 조금 마이너스, 여기 조금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상태가 돼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전에 0.3 이렇게 추정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추정을 잘했다, 똑같은 차라고 추정을 했어도 0.3이면 플러스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 전에 추정을 못했다가 이번에 추정을 잘하게 되면 이게 갑자기 확 전체적으로 또 플러스가 되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전에 한 0.9 이렇게 차라고 추정을 잘했는데 만약에 지금 0.5다 아니면 아예 0.3 이렇게 추정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그러면은 0.9는 플러스니까 또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여기서 추정을 제대로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엄청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설계를 보면은 뭔가 이 계속 추정을 잘할 때는 이 값들이 크게 변동이 안 돼요. 이 여러 가지 제가 케이스를 실험해 봤을 때도 그렇고 값이 크게 변동이 안 됩니다. 근데 뭔가 이 잘 추정하던 걸 갑자기 추정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기존 어쨌든 잘 추정을 이 시멘틱 정보에 대해서 추정을 못 하게 되면 페널티를 갑자기 전체적으로 확 가해지게 이렇게 이 부호도 그렇고 텀들이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뭔가 좀 불안정한 레이블이 계속 반복이 된다거나 기존에는 잘했어도 이번 프레임에 불안정하게 이렇게 이스티메이션을 했다거나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 페널티를 확 가함으로써 뭔가 좀 불안정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이건 이제 뒤에 스레숄드를 둬가지고 실제 RCP 할 때 해당 포인트들은 그래서 반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이나믹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되고요. 이 맵을 업데이트 할 때도 그래서 스테이블이라고 이제 판정이 된 애들만 업데이트를 하고 언스테이블이라고 판정이 된 애들은 맵에도 반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RCP도 볼 텐데
기존에 이제 똑같이 이제 지오메트리 기반의 어떤 아웃라이어 제거 어쨌든 지오메트리 기반의 ICP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시멘틱 컨스트레인트를 넣어서 그래서 아웃라이어들에 대한 영향을 이제 최소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최적화 자체는 이제 가우스 뉴턴 기반으로 했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아마 가우스 뉴턴이 제일 잘 되니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특징적인 게 사실 여기 이제 시멘틱 컨스트레인트를 넣은 거랑 허버놈을 사용한 건데, 허버놈이라는 거는 뭐 이미 딥러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슬램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변형을 해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원래는 뭐 저희가 미스케어 에러라든지 민 앱솔루트 에러가 가지는 어떤 서로의 장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뭐 특정 범위 안에 들어올 때는 뭐 그냥 뭐 이렇게 민스케어나 민 앱솔루트로 사용을 하고, 특정 범위에 벗어나면은 뭐 또 반대로 민스케어나 민 앱솔루트의 그 장단점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지오메트리 텀에 이제 허버놈이 사용이 됐는데, 이 델타라는 범위 안에 이 레지듀얼이 들어오면은 그냥 1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역수를 통해서 이제 이 지오메트리에 대한 이제 값이 되게 이제 웨이트가 이제 작아지게 만드는 그런 이제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러가 클 때 이 전체적으로 이제 반영을 안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코드는 여기도 이제 쉐이더 파일 폴더 안에 보시면은 이제 프레임트 모델 자코비안 점 지오메트리 요 코드에 보시면 이제 요 전체적인 이제 메인 알고리즘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보면은 에러 펑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썸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 포인트에다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의 에다가 이 원래 이제 맵에 있는 버텍스랑 이제 차이랑, 그리고 이제 노말의 어떤 다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하는데, 여기 표현이 좀 애매하게 돼 있죠. 이게 그러니까 레지듀얼에 제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 가로에 제곱을 해서 노말을 곱하는 게 아니고, 이 노말까지 고려된 레지듀얼에 이제 제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좀 식에서 표현이 좀 혼동이 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럼 현재 이제 측정된 포인트가 이 친구라고 칠게요. U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VU라고 쳤을 때, 제가 글씨 잘못 쓰네요. 얘가 VU, 얘가 U입니다. 그러면 이제 U의 트랜스포즈를 한 거에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빼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 벡터가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에러가 없으면은 뭐 거의 0에 가깝게 나올 것이고, 뭐 에러가 있어도 멀면 멀수록 이 벡터가 뭔가 이 포인트가 가지는 노말 방향, 얘가 맵에 있는 친구구나. 맵에 있는 친구, 이거 제가 잘못 했네요. 얘가 이제 맵에 있는 이제 VU가 얘가 될 거고, 얘가 VU가 아니고, 얘가 이제 측정된 U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한 친구가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텐데, 요거는 헷갈리니까 지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싹싹싹싹싹. 다시. 얘가 원래 맵에 있던 이제 그 U 친구들, 그러니까 버텍스 U랑 VU랑 얘가 노말 U고, 얘가 이 밑에 있는 친구가 이제 새로 측정된 U에다가 이 트랜스포즈를 이제 한 친구가 되겠죠. 사실은 이제 트랜스포즈를 한 친구가 아니고 이 트랜스포즈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걸 최소화하는 트랜스포즈를 구하는 거고, 이 U가 제대로 트랜스포즈가 됐으면은 이제 요 벡터가 나올 텐데, 근데 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벡터랑 여기 이제 원래 맵에 있던 이제 노말이랑 최대한 수직이 되겠죠. 아니면 0이면은 뭐 그냥 이 전체 값이 0이니까 계산할 것도 없는 거고, 노말이라. 근데 아마 완전 일치되는 경우는 많이 없을 테니까 최대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평면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수평할 거다라는 이제 어떤
그 서멘션을 가지고 이런 이제 수식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가까울수록 얘랑 이 노말이랑 그대로 수직이지 않겠냐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 거고, 멀어질수록 이 친구랑 노말이랑 어떤 수직이 아닐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값이 커지거나 0에 가깝지 않게 될 이제 확률이 높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 펑션을 설계를 했고, 이것들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최소한 방향의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는 식으로 이제 시멘틱 ICP가 이제 최적화가 이제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텍스나 이제 노말을 이제 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적화는 이제 가우스 뉴턴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그래서 요 이제 델타를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요 흔히 쓰는 가우스 뉴턴 요식을 이제 최적화해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웨이트가 있죠. 요 웨이트가 있는데 이 웨이트에 이제 두 가지 텀이 들어갑니다. 요 웨이트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허버놈의 이 레지듀얼을 인풋으로 하는 이제 허버놈에 대한 이제 텀이 있고, 이 하나가 이제 시멘틱이라고 하는 시멘틱 정보에 대한 이제 텀이 있어요. 요 이제 지오메트리 텀이랑 시멘틱 텀이 있는데, 요 이제 시멘틱 스테이블 체크는 이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게 그냥 트루 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해당 포인트의 그 스테빌리티 로그 오드가 이제 그 어떤 스테이블 한지 안 한지를 결정하는 이제 스레시홀드보다 높으면은 이제 이걸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낮지 않으면 이걸 웨이트를 뭐 빵을 때리거나 해서 아예 이 ICP 연산에 반영이 안 되게 해버립니다. 네,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 지오메트리 텀이 이제 허버놈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레지듀얼이 특정 이제 요 이제 델타 값보다 이제 절대값이 이제 작게 들어오면은 1. 그러니까 그냥 지오메트리에 대한 텀은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1이니까 뭐 사실상 무시하는 거죠. 그냥 그대로 반영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레지듀얼이 이 델타보다 그러니까 작지 않다는 거겠죠. 크다는 거겠죠. 크면은 결국 이제 이 R이 이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값들은 이제 1보다 큰 어떤 뭔가 값들이 되겠죠. 뭐 이제 예를 들면 이 델타가 2고 이 레지듀얼 1이라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1보다 큰 어떤 뭐 2, 뭐 어쨌든 1보다 큰 어떤 값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레지듀얼이 크니까 이 웨이트를 높게 반영하라는 거죠. 지오메트리가 뭔가 좀 제대로 지금 안 맞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크게 반영을 하라는 거죠. 이 친구의 저기에 뭐 그런 뜻이고, 이제 시멘틱 정보도 보면은 이거는 뭐 허버놈은 아닌데 뭐 조금 이제 다른 식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측정한 이제 포인트의 레이블이랑 기존에 이제 맵에서 가지고 있던 레이블이랑 일치가 되면은 현재 이제 probability를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차라고 추정을 했으면 뭐 0.7로 차라고 추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뭐 확률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차 뭐 0.6이라고 추정을 했어. 그럼 같잖아요. 어쨌든 레이블 자체는 확률은 달라도. 그러면은 현재 추정한 뭐 0.7을 여기서 이제 반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웨이트를. 그래서 만약에 그 원래 맵이 가지고 있던 것과 현재가 같으면은 이제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제 스태틱하게 뭐 그렇게 그런 이제 오브젝트일 확률도 높기 때문에 그 확률을 이제 그대로 좀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물론 이 신뢰도가 떨어지면 이제 계속 낮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다르더라도 대부분 근데 이제 시멘틱 정보를 측정하면은 대부분 0.5보다는 높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똑같이 0.5라고 차라고 추정했는데 그전에는 차가 아니었어. 뭐 그냥 땅이었어. 그러면 이제 0.7을 하면 0.3이 되니까 이제 좀 낮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제 다른 경우는 아마 다이나믹 오브젝트일 확률이 높고, 아니면 뭔가 시멘틱 매핑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같으면 이제 정적이거나 시멘틱 그 추론이 이제 잘 됐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같고 이제 제대로 추정이 됐으면 높게 반영이 되는 거고, 좀 다르거나 레이블이
좀 낮게 그 값이 추정이 됐으면은 좀 낮게 반영이 되는 형태로 이 웨이트가 그렇게 설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현재 이제 책정된 거는 이런데 기존에 이제 맵은 그러니까 이 차들이 이제 다이나믹한 물체니까 원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이제 비주얼 웨이트 맵으로 하면은 이 다이나믹한 물체에 대한 그러니까 웨이트는 낮아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레이블도 다를 것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현재 이제 예를 들면 차를 뭐 0.9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이랑 이제 레이블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0.1이 되겠죠. 그 0.1을 반영하니까 웨이트가 거의 뭐 0에 가깝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지오메트리도 아마 뭐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이제 감점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가 계속 낮아지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도로 이런 데는 여전히 높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RCP랑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텀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뭐 이제 다 저 위에서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 리절트를 보면은 이제 이밸리에이션은 키티 기반으로 했고 하드웨어는 이제 인텔 제온의 8코어 16기가 램을 썼다고 하고요. 이제 엔비디아 쿼드로 P4000 한 8기가 정도 되는 램을 가진 이제 쿼드로 P4000 사용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벨로다인 64 채널, 이제 시베르츠 64 채널 이제 됐고, 시멘틱 키티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레인지넷이나 이걸 학습을 요걸로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멘틱 키티랑 또 데이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시멘틱 정보를 학습한 거랑 또 그거를 이제 실제 적용한 데이터랑 또 다르다는 점에서도 이제 사실은 오버피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피해가는 면도 있고요. 이 처리하는 인퍼런스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뭐 데이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때그때 변동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64바 2048 이게 거의 이제 풀 레졸루션으로 한 건데, 이 경우에는 레인지넷이 이제 P4000, 커드로 P4000에서 75ms 정도 나왔다고 하고요. 그럼 거의 이제 실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쪽에서는. 뭐 그래도 15프레임 이상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15프레임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서페맵 자체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45ms, 뭐 50ms로 치면 한 20fps 나온 거니까 이것도 이제 실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루프 클로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그 포즈 그래프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려서 뭐 한 5프레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프 클로저를 있을 때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평소에는 뭐 이거 두 개를 합쳐도 뭐 또 이제 병렬 처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뭐 한 100ms라고 치면은 뭐 그래도 한 10프레임 정도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뭐 하드웨어 성능이 더 올라가면은 더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정도만 언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어떤 매너의 실험을 했는데, 움직이는 물체가 많은 어떤 로드 환경, 특히 이제 하이웨이 환경에 대한 이제 실험을 하나를 첫 번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슈마 결과가 안 좋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피처도 많이 없고, 피처가 있어도 이런 반복적인, 그러니까 지오메트리로 봤을 때는 이제 사실 다 그냥 네모나게 생긴 똑같은 친구들이잖아요. 이 정도 이제 이런 유사한 피처들밖에 없고 나무나 이런 거 그리고 움직이는 차들 많고 이런 환경에서는 확실히 기존의 슈마를 이용하면은 잘 안 된다. 어떤 스파스한 피처 그리고 움직이는 애들이 많을 때는 보면은 특히 이제 하이웨이 35번이나 41번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갑자기 확 튀죠. 뭐 26.8, 뭐 15.6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튑니다. 여기 컨츄리에서도 여기는 튀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여기 슈마 플러스나 아예 이런 것들 움직이는 애들 다 없앤 애가 차라리 낫더라 봤을 때는 그렇고요. 슈마 플러스가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루프 클로저리 좀 강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험도 이런 좀 직선적인 코스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그래프들도 보시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 이제 슈마 플러스가 초록색이고 그라운드 추루스가 회색, 뭐 기존의 슈마가 파란색이라는데
파란색이랑 빨간색 여기 있죠. 이 슈마에서 지운 애들. 애들 쭉 떨어지고 이 35랑 41이 여기서 이제 차이가 확 나는 애들인데 보면 이 파란색이 기존의 슈마인데 가다가 말죠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맙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해 놓은 건데 가다가 말아요 아예. 그나마 차라리 다 지운 애들은 좀 같이 따라가죠. 네, 여기 41번에서도 보면 얘는 완전 기존의 슈마는 이제 다른 쪽으로 지 혼자 산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이제 반복적인 피처를 네, 시멘틱 정보나 요즘에 이제 인텐시티 맵 같은 것도 이용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 자체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있는 텀을 안 쓰고 지오메트리만 이용을 하면 얘가 얘인지 구분을 제대로 못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뭔가 퍼지는 것처럼 마치 뭐 이제 얘랑 매칭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움직이는 애처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도메트리에 대한 벤치마크인데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좀 어반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니까 무버블인데 그러니까 차인데 이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많은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도심에는 저희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슈마 로 리무버블 그러니까 이런 차나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을 다 지워버린 애들이 피처가 줄어드니까 더 결과가 안 좋더라.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만약에 주차장 같은 데서 해버리면 그렇겠죠. 진짜 피처가 아예 없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얘네가 좀 두드러지는 건데 이런 결과가 어반에서 뜬금없이 얘만 뭐 58, 22 막 이렇게 막 튑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랜스레이션도 튀고 로테이션도 튀고 아예 막 다 튀어버려요. 여기 다 마찬가지고요. 이게 보면은 다 어반의 그러니까 도심에 대한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확 튀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로암이나 뭐 IMLS 슬램 요게 이제 기존에 뭐 나름 소타라고 이쪽에서 이제 부르는 친구들인데 뭐 이제 로암은 이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둘 다 약간 드래프트 에러를 잡는 데 집중한 방법들이라서 좀 비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프 클로저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로암도 그렇고 IMLS도 그렇고 좀 이 인크리멘탈하게 쌓이는 이제 드리프트 에러를 잡는데 이제 초점이 있다 보니까 피처 매칭 자체에 그래서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얘네는 확실히 안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특히 이제 뭐 키티 벤치마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실험한 물론 이제 이것도 키티 데이터 세트지만 일부를 가져온 거에서는 IMLS 슬램이 확실히 괜찮은 성능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슈마 플러스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특정 뭐 몇 가지에서는 이 다른 방법들보다 아예 결과가 좋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잘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사하면서도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스커션이라고 따로 세션이 있는데 필터링 부분에서는 현재는 이제 자동차, 사람 이런 무버블 오브젝트에만 이제 페널티를 줬고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시멘틱의 정보들을 ICP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반영을 해줬죠. 근데 이제 뭐 여기 페이퍼에서 예를 드는 건데 식물 뭐 예를 들면 나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자의는 아니지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이 친구가 자랄 수도 있고 뭐 꽃이 필 수도 있고 갑자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 레이저의 특성상 특히 이제 이런 뭐 차나 이런 되게 누가 봐도 솔리드한 그런 물체들이나 어떤 철제 물체 뭐 플라스틱 물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가 않는데 이런 식물처럼 약간 레이어가 여러 가지 레이어가 있고 서페이스 자체가 좀 헤테로지니어스한 특징을 가지는 물체나 약간 물기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시점에 따라서 이 해당 포인트가 좀 다르게 저게 메저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이파리나 뭐 꽃 이런 거는 더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래도 나무의 어떤 줄기라든지 그러니까 그 몸통들 나무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좋은 스태틱 피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해 주면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멘션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존의 허버놈을 이용한 이제 지오메트릭 베이스 이제 아웃라이어 리젝션 방법은 이러한 요소들의 이제 좀 가중치를 줄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멘틱 정보를 안 주면은 이런 것들을 전혀 이제 고려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말이고 이니셜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구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실제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뭐 자율주행 차 이런 데 적용을 한다고 치면은 이제 갑자기 뭐 도로에 주정차를 했다가 뭐 시동을 켠다던가 이런 경우가 아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관측부터 뭔가 동적인 물체들이 이제 이 데이터에 걸리고 있으면 뭔가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맵을 기반으로 이제 그 다음 프레임에서 뭐 동적인지 뭐 스테이블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잖아요, 알고리즘을 보면.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맵이라고 할 만한 게 그러니까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뭔가 이런 것 주변에 너무 동적인 물체가 많으면 좀 에러가 제대로 보정이 안 되고 막 좀 그런다라는 거라서, 그래서 최소한 초기화 할 때는 좀 잠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체들, 그러니까 아까 무버블들을 다 없애는 노 무버블 모드로 어느 정도 맵을 만들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슈마 플러스 플러스 형태로 이제 시멘틱 레이블 기반으로 필터링을 하는 게,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해결을 했다고 해요, 저자들도. 그런 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고, 뭐 심플하면서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더 강건한 방법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뭔가 역추적 백트래킹 해가지고 소급 업데이트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들도 아직 해보지는 못했다고 하고요. 이건 뭐 기타로 특정 클래스를 맹목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위에 결과에서도 봤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이는 물체가 이제 가리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다른 시간대 포인트에서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슈마 플러스 플러스가 이미 이 방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긴 한데, 뭐 차가 있는데 차가 있음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아까 요 위에서 이제 봤듯이 어디서 있었지?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 부분이 이제 그런데, 아이고, 요렇게 바닥면이 원래는 데이터가 찍혀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를 날려버리니까 이 데이터가 없어지죠.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도 원래 뭐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없어진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 바닥면이 이제 복원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없애면 이제 그 오브젝트가 있던 부분이 데이터가 아예 날아가 버리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뭔가 고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이렇게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이제 있고요. 어쨌든 이제 결론인데, 그래서 이제 라이다만 사용을 해서 카메라나 IMU, GPS 안 쓰고 시멘틱 슬램을 이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시멘틱 텀이랑 정보랑 이제 지오메트리 정보를 이제 컴바인 하는데 이제 되게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시멘틱 정보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오브젝트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잘 핸들링 했다. 그리고 라이다로만 이제 좀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 뭐 HD맵이나 뭐 GPS, IMU, 뭐 카메라 이런 것들 같이 사면 성능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퓨처워크로 얘기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제 루프 클로저리 여기는 크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기본적인 이제 보즈 그래프 최적화 정도만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그런 비주얼 피처나 뭐 이런 시멘틱 정보를 이용한 부분이 없는데, 그 부분을 이제 추가로 연구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하이 레벨의 어떤 파인 그레인드 시멘틱 정보, 뭐 예를 들면 그 레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표지판, 뭐 그리고 길에 있는 뭐 도로의 타입, 뭐 이런 저희가 뭐 어떤 HD 맵을 만들거나 하는 데 쓰는 좀 하이 레벨의 어떤 고급 이제 정보들을까지 이제 이용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고, 사실 이제 뭐 노드 라인을 이용하는 그런 뭐 로드넷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이런 방법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여기 이제 카스트에서도 아마 비슷한 페이퍼를 제가 알기로 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저자들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따로 로컬에서 올리는 거라서 질문은 이제 유튜브 저희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슬랭KR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해주시거나, 뭐 좀 부끄러우시면 저한테 메일이나 그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이제 또 저희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